베스트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도 이 주제 받고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12분 동안에 저한테 이 주제의 정답을 요구하실 리는 없을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해져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 제 생각을 얘기 드리려고 왔습니다. 특별한 COI는 없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옵티멀 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VV 에크모에서 옵티멀 핍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옵티멀 핍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1975년도에 NEJM에 실린 연구고, 어큐트 풀모너리 페일러로 기계 환기를 적용 중인 15명에 대한 논문을 보면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의 토탈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좋아지는 핍에서 옥시젠 트랜스포트도 가장 좋고 데드 스페이스의 프랙션도 가장 낮아서 이거를 이제 베스트 핍, 옵티멀 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베스트 런 컴플라이언스가 옵티멀 핍이라는 관점은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에 자마의 알트 연구가 나오게 됐는데요. ARDS로 기계 환기를 하는 10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렁 리크루트 매니버를 포함해서 베스트 컴플라이언스가 되도록 핍을 설정한 군과 ARDS넷의 로우 핍 테이블을 따른 두 군을 비교했는데, 보시면 28일 사망률이 베스트 컴플라이언스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도 6개월 사망률도 베스트 핍군에서 더 안 좋았고, 28일 벤틸레이터 프리데이도 낮았고, 7일 내 발생한 기흉과 바로 트라우마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렁 인저리로 기계 환기를 받는 모델을 구축한 14마리의 돼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적 연구고, 핍을 20cm H2O에서 3까지 낮추면서 렁의 디펜던트 포션과 논 디펜던트 포션의 에어레이션을 비교하였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얀색의 디펜던트 포션은 핍을 낮출수록 이제 콜랩스를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 감소합니다. 검은색의 논 디펜던트 포션은 핍을 낮출수록 오버 디스텐션된 부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타이달 볼륨은 증가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컴플라이언스 그래프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령의 컴플라이언스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디펜던트 포션의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령의 베스트 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핍을 설정하면 주로 디펜던트 포션이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다른 어느 한쪽 부분의 그런 렁에 좀 치우쳐서 핍을 설정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디펜던트 포션에 따라서 그 위주로 핍이 설정이 되면 논 디펜던트 포션, 앞에 강의에서 나왔지만 ARDS 환자에서 중요한 베이비 렁에서는 오버 디스텐션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빌리를 맞게 돼서 오히려 예후가 나쁜 예후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발표된 ARDS에 대한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 핍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특별한 레커멘데이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이얼 핍을 이제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에서는 컨디셔널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지만, 보시면 코멘트로 옵티멀 핍에 대한 전략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소개된 이제 에크모 가이드라인, 엘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아틀레타시스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핍 정도로 언급하고 있고, 수치는 1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10은 특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치는 아니고, 이제 에크모에 대한 랜드마크 스터디라고 할 수 있는 세자르 스터디와 에오리아 스터디에서 설정한 그 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치입니다. 적절하게 핍을 설정하면 알베올라 리크루먼트가 되고, 다이나믹 런 스트레인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벤틸레이션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은 증가하게 되고, 션트는 감소하고, 풀모너리 베스큘러 레지스턴스도 감소하게 되고, 레프트 벤트리클의 에피토로드도 줄여주기 때문에 렁 인저리를 받은 환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과도하게 핍을 설정하면 오히려 베이비 렁의 오버 디스텐션이 일어나고, 그럼 렁 스트레인은 증가하고, 메카니컬 파워도 증가하고, 빌리를 이룬 조정하게 되고, 풀모너리 베스큘러 레지스턴스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너스 리턴이 줄어서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핍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가르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렁 리크루터빌리티입니다. 즉 핍에 따라서 렁 리크루터빌리티를 확인하면서 핍을 설정할 수 있다면 옵티멀 핍에 좀 더 가까운 핍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옵티멀 핍을 설정하는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최근에 좀 각광받는 방법 중 하나가 앞선 강의에서 소개된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토모그래피, 줄여서 EIT라고 부르는 장비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EIT는 이제 폐 공기가 드나듦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렁의 에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EIT의 장점은 이제 폐 각 구역별로 벤틸레이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각 폐 핍의 변화에 따른 리크루트먼트와 오버 디스텐션을 측정해서 가장 적절한 핍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EIT를 활용한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방법이 앞선 강의에서 한번 나왔던 디크리멘탈 핍 트라이얼을 통한 크로스징 포인트 방법입니다. 일명 코스타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인데, 핍을 일정 이상 높인 다음에 핍을 이제 서서히 낮추게 됩니다. 낮추면서 이제 렁의 콜랩스가 어떻게 되는지, 오버 디스텐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게 되고, 이 콜랩스 그래프와 오버 디스텐션된 그래프가 만나는 점, 즉 어떻게 보면 렁이 가장 호모지니어스한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으로 핍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08명의 코로나19 ARD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시면 이런 EIT를 이용한 핍과 기존의 베스트 컴플라이언스 방법으로 설정한 핍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크루터빌리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로우와 미디움 리크루터빌리티가 있는 환자에서는 보시면 EIT로 설정한 핍과 베스트 컴플라이언스 핍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오히려 EIT 설정급이 여기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EIT를 이용한 코스타 메소드가 그럼 유용한가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실적 연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36마리의 돼지 ARDS 모델을 이용한 연구고, EIT를 이용해서 오버 디스텐션이 가장 적게 되는 핍, 콜랩스가 가장 적게 되는 핍, 그리고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싱 포인트 핍, 이렇게 세 가지로 핍을 다르게 설정하고 이 돼지의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버 디스텐션이 가장 적게 되는 군에서 핍이 제일 낮고, 콜랩스가 제일 적게 되는 경우에 핍이 가장 높고, 크로싱 포인트는 그 중간입니다. 보시면 그 가장 핍이 낮은 로어 오버 디스텐션 그룹에서 드라이빙 프레셔가 유의미하게 높고, 션트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고, PF 레이셔도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또 흥미로운 점 중 하나가 이 핍을 가장 낮게 설정한 로어 오버 디스텐션 그룹의 돼지가 핍을 설정하고 6시간 내에 50% 돼지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이제 다음 테이블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면 로어 오버 디스텐션 군에서 그 풀모너리 아터리 프레셔가 가장 높았고, RV의 트랜스뮤럴 프레셔도 가장 높았고, 아마 이로 인해서 RV 페일러가 있었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요구량도 통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아마도 RV 페일러가 일어나면서 돼지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핍의 영향을 알 수 있는 다른 연구를 보면 이번에는 이제 양측 손상을 준 군과 일반적인 ARDS랑 비슷한 비대칭 손상을 준 군을 돼지 모델을 설정하고, 앞선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베스트 컴플라이언스로 설정한 핍군, EIT 크로싱 포인트 군,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풀모너리 프레셔를 이용한 군, 이렇게 세 가지로 핍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폐동맥압과 그 다음에 RV 트랜스뮤럴 프레셔를 확인했는데, EIT로 설정한 군에서 이제 가장 풀모너리 아테리 프레셔도 낮고, RV 트랜스뮤럴 프레셔도 가장 낮게 나왔고, 오히려 이제 이 군에서는 핍을 가장 낮게 설정했던 트랜스 풀모너리 프레셔 군에서 RV 트랜스뮤럴 프레셔가 높았습니다. 다른 모델인 이제 에이시메트릭하게 실제 ARDS와 비슷하게 설정한 그 모델에서도 이런 세 가지 핍의 영향을 비교했는데, 평균 동맥압이랑 그 풀모너리 베스컬 레지스턴스가 여기서는 컴플라이언스를 바탕으로 설정한 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선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리크루트먼트가 될 정도의 핍을 설정했을 때 가장 풀모너리 베스컬 레지스턴스가 가장 낮게 되는 U 쉐입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보다 조금 더 리크루트먼트가 부족하면 좀 더 올라가고,
오버 디스텐션 되면 역시 또 알베올 풀모널 베스큘 레지스턴스가 올라가게 돼서 EIT를 이용한 방법이 이런 RV 측면에서도 적절한 핍 설정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제시해 준 연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 이제 에크모 환자에서 핍의 리스크 베네핏을 고려해서 이제 적절한 핍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는 이제 여러 요소주가 있겠지만 폐의 리크루터빌리티에 달려 있습니다. EIT가 이러한 폐의 리크루터빌리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옵티멀 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옵션으로 최근 활발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저희 병원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67세 여자 환자고 당뇨랑 시비어 AS가 있었고, 환자는 CTD ILD 어큐트 익세서베이션으로 VV 에크모를 적용했습니다. 팸 주글라로 했고, 벤트 세팅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엘소 가이드라인처럼 처음에는 드라이언 프랙셔 14, 핍 1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PCP로 치료했다가 거의 한 3주 정도 치료하다가 나빠지신 분이긴 한데, 이제 에크모 삽입 당시에 폐는 이렇게 더 훨씬 나빠졌습니다. 에크모를 삽입했고, 그 다음에 환자는 일단 벤트 세팅한 다음에 EIT 벨트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핍 타이트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크리멘탈 핍 타이트레이션을 시행했고, 핍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각 폐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핍을 19까지 올렸던 걸 볼 수 있고요. 19까지 올렸다가 이후 낮추면서 4까지 낮췄습니다.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오버 디스텐션 그래프고, 핍을 낮추면서 점점 감소합니다. 주황색은 콜랩스 그래프인데 한 10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이제 8에서 5 넘어가면서 이제 콜랩스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환자는 이제 로우 리크루터빌리티가 있는 폐의 상태이고, 핍 제가 초기 엘소 가이드라인대로 설정한 10보다는 크로싱 포인트인 8 정도일 때 베이비렁의 오버 디스텐션이 줄어들고, 아마도 풀모너리 베스큘러 레지스턴스도 더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환자 핍 8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자는 더 나빠졌습니다. 폐 기능이.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폐가 더 나빠져서 19까지 못 올려고 14까지만 올렸습니다. 14에서 4까지 낮췄는데 보시면은 폐가 더 나빠져서 낮춰도 콜랩스 되는 부분은 이제 거의 14까지 올려도 즉 폐가 펴진 부분이 없었다는 뜻이고, 오버 디스텐션만 돼서 이 환자는 크로싱 포인트인 5로 설정했습니다. 이번엔. 근데 이게 오전이었거든요. 근데 환자는 오후에 더 나빠져서 지금 실시간으로 EIT에서 레프트 렁의 에어레이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핍 타이트레이션을 하면서 핍을 14까지 올려도 이 환자의 에어레이션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 핍을 지금 상태에서 올려봤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렇다면 리크루터빌리티를 호전시켜야 되는데 그 남은 유일한 방법은 프롬 포지션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프롬 포지션을 했습니다. 프롬 포지션을 한 다음에 다시 타이트레이션 했습니다. 17까지 올렸고요. 프롬 포지션 한 다음에 17에서 여전히 6까지 낮췄는데, 아쉽게도 이 환자는 프롬 포지션을 하고도 레프트 렁에는 리크루터빌리티에 호전이 없어서 여전히 그래프는 콜랩스 됐고, 크로싱 포인트인 7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프롬 포지션을 하고 나서는 이 라이트 렁은 디펜던트 포션이 보시면 에어레이션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일단 프롬 포지션을 하고 폐 호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그 환자는 안타깝게 어제 사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